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자, 여러분 재테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머릿속에 어떤 거 있으십니까? 재테크, 돈을 벌었어. 이걸 가지고 내가 은행에 넣어놓기에는 뭔가 재미가 없고, 그렇다고 부동산 투자할 정도로 큰 돈은 아니야.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회사의 선배들이 하는 거, 내 친구 이거 해서 대박 냈다더라. 서점 갔더니 이 책이 너무 잘 팔리고 있어. 불티나게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이 책과 관련된 게 거의 서점의 줄을 차지했었죠. 바로 주식입니다. 네. 자, 저희가요 대학교를 마치고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딱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나라가 이자가 굉장히 낮은 나라구나. 그래서 돈을 번 걸 은행에만 넣어놓고 저축만 하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내 인생이 좀 탄탄대로로 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둘 공부를 시작하기도 하고 옆에 사람이 얘기를 듣기도 시작을 하면서 보통 30대 정도가 되면은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식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식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마다의 견해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만의 주식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주식에 대한 견해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저는요 주식 시장에 대한 견해는 너무나 긍정적이에요. 네. 주식 시장 자체에는 너무 긍정적인데 개별 종목 투자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동의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 의견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간단한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주식은요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자가 있고요, 두 번째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자, 투자자 보면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의 일정 지분을 소유, 쉽게 말하면 주식을 한번 사서 오랜 기간 보유하면서 배당받고 수익 창출에 대한 기대를 갖고 가는 것, 단타 치지 말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 그게 바로 투자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기업의 미래를 보는 거죠. 네. 자, 근데 트레이더는 주가의 등락 기회를 포착해 차익을 추구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단타 치는 그런 주식 거래 방법을 얘기하는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주식이 꼭 필요한 거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주식을 할 때 우리는 투자자가 돼야 좋을까요? 트레이더가 돼야 좋을까요? 이것 또한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고요.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 보니까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주식에 뛰어들 때 이걸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사실은 얘와 얘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죠. 자, 좀 사례를 통해서 우리 투자자가 되어야 될지 트레이더가 되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다들 아시죠? 뭐 하는 사람입니까? 투자해서 돈 잘 버는 사람이죠. 어떤 투자합니까? 가치 투자, 장기 투자합니다. 한번 사면 이분이 남긴 명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죠. 10년을 소유하지 않을 거면 그 주식을 10분도 소유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 한번 사면 10년 동안은 꾸준히 가져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결과 지금 굉장히 잘 됐죠. 자, 이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에 비해서 이 사람은 되게 조용한 사람이에요.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단타 치는 사람, 전형적인 트레이더예요. 전설적인 트레이더고, 하여튼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1929년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기업이 도산을 하고 사람들은 사지로 몰리고요. 그 어마어마했던 강대국 미국이 빵쪼가리 하나 얻어먹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500m씩 섰던 그런 때가 바로 대공황이었었죠. 그런데 대공황 시절에 이 사람은 투자를 했었는데 수익을 올렸을까요? 올리지 못했을까요? 단타 치는 사람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대공황 때 놀라지 마십시오. 대공황 그 몇 년 사이에요. 대공황은 총 기간도 아니고요. 단 초반에 1년인가 2년 사이에 얼마를 벌었냐면요. 그때 당시 원화 가치로 봤을 때, 원달러 환율 1,000원이라고 봤을 때, 그때 당시에 1929년도에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1,000억 원을 벌었습니다.
천억 원. 2년에 천억이면요. 계산이 안 되시죠?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1년에 500억이라고 치면은 하루에 1억씩 벌어도 500억이 안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일을 하든 투자를 하든 하루에 1억씩 벌어도 500억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경기 어렵고 모든 사람이 사지로 몰리는 그때 1929년 미국 대공황 시절에 딱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천억이라는 수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거의 100년 전이에요. 이제 90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천억이면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상상이 안 되죠. 거의 100배 이상이 되겠죠. 천억에 100배면 얼마입니까? 뭐 한 10조가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예. 이렇게 단타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우리가 너무나 부럽죠. 2년 안에 천억이다. 와, 이 사람은 처음부터 뭐 금수저 그런 거 아니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14살 때인가 그냥 어떤 주식 거래소 그 중개하는 사무실에서 그냥 뭐 청소하고 뭐 이런 걸로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하시다가 어떻게 우연치 않은 계기에 주식을 했었는데 처음에 그때 당시에 3.4달러인가를 벌었대요. 처음 투자를 했을 때 그때 주식의 맛을 봐서 전업 트레이더로 전업을 했던 전업 주식 투자가로 직업을 바꿨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시 리버모어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지 아시죠? 너무나 유명합니다. 가끔 신문에도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점심 한 끼에 350만 달러래요. 원달러 하면 1,000원이라고 봤을 때 이 아저씨랑 마주 앉아서 1시간 동안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려면 우리는 35억을 줘야 돼요. 굉장하죠. 왜 사람들은 35억을 주고 이 사람이랑 밥을 먹겠습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겠다라는 거죠. 물론 거품일 수도 있겠죠. 밥 한 끼면 35억 원이야. 근데 이 사람이랑 밥을 먹으면서 나누는 그 대화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 그 얘기는 즉슨 그 대화가 가치가 있으려면 그동안 이 사람이 걸어온 길이 굉장한 가치가 있어야지만 점심 한 끼의 값이 35억 원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분은요, 전형적인 가치 투자, 장기 투자로 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물론 이제 뭐 버핏세라 그러든지 뭐 탈세 이런 거 뭐 상속세 신경세 숨기는 것 때문에 물론 문제가 되기도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누구에게나 귀감이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은 어땠냐면요, 제시 리버모어 어마어마한 투자자였거든요. 근데 벌 땐 벌지만 또 단타 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올라갈 때 쫙 올라가는데 산이 높으면 골이 깊죠.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나이 60세가 좀 넘어가지고요. 권총으로 자살을 했어요. 자살하면서 한마디를 남깁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나는 이제 지쳤소. 그 말을 남기고 아내한테 편지를 한 통 남겨놓고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었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단타 치시는 분들 치고 1년에 1억씩 버시는 분 찾기 힘든데 매일매일 1억을 더 벌었었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너무나 올랐다가 너무나 떨어졌다가 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그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굉장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시달리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근데 주식을 갖고 돈을 벌지 않습니까? 많이 벌죠. 그 돈으로 마약을 하고 술에 취해 있고 쇼골이라든지 이런 음란한 그 매춘부들과의 시간을 계속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내한테는 뭐 이제 뭐 소송을 당해가지고 이혼을 하게 되고 자식과는 볼 수도 없고 생이별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 너무나 외롭게 마지막에 돌아가신 그런 사례죠. 자,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투자자, 트레이더, 뭐가 더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가 더 잘 되고 올바른 투자 방법인지는 개인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뚜렷한 건 뭐냐면요. 얘보다, 투자자보다 이 트레이더 생활을 하게 되면요. 피말라서 죽습니다. 피말라서 죽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투자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요, 주식 투자 한 2년 정도 한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네. 뭐 1년 하신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 1년, 2년 했는데 그런 분들 수익 좀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가 최고예요. 아, 내가 투자했는데 말이야. 작년에 뭐 한매큼 샀는데 뭐 아무래도 퍼시픽 했는데 뭐 투자 별거 아니야. 내가 뭐 종목 찍어주는 거 그때면 잘 사. 내가 하란 대로 하지. 왜 네 멋대로 해가지고 내 말 안 들어가지고 수익 못 봤어. 내가 하라 그랬잖아. 약간 이런 마인드가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만나보면 대부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제가 만나서 소비 통제를 하셔야 되고 목적을 세우셔야 되고 계획을 세우시고 차근차근 천천히 느리지만 꾸준히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콧방귀를 팽 끼십니다. 아, 장난해. 결국은 수익률로 다 커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가 그거 못하니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계획 세우고 소비 통제하고 차도 싼 거 타고 다니고 옷도 비싼 거 안 입고 맛있는 것도 비싼 거 못 먹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너처럼 안 살아.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가슴 깊이 박혀 있어요. 겉으로 티를 내든 안 내든. 저는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 자, 1년, 2년 차에 좀 잘 되신 분들은요, 그런 마음을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한 10년 하신 분들 만나잖아요. 주식 투자를 한 10년 하셨어요. 근데 잘 됐어. 잘 됐어도 겸손해요. 뭐가 겸손하냐? 아, 내가 받은 스트레스에 비하면 이 수익은 별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인정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여태까지는 잘 됐는데 언제 한 방에 망할지 자기 모른다. 그러면서도 계속 주식을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불안하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한 15년 정도 투자하신 분들 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주식 15년 동안 투자했는데요 막 못 봤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15년 동안 투자하고 계시고 단타 쳐가지고 이 트레이더로, 이 투자자 말고요, 이 트레이더 생활로 15년 하고 있다? 굉장한 분입니다. 거의 보살 수준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받으실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받으신 정도로, 구원을 받으신 정도로. 보통 사람, 제 종교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분이. 15년 동안 못합니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20년 본 적 없죠. 예전에, 이제 지금이 저희가 2016년도지 않습니까? 한 87년, 그럼 벌써 한 30년 전이잖아요. 그때 자기 뭐 주식해서 대박 내고 말들이 많아요. 결국은 지금 어떠냐는 거죠. 결국은 지금 어떠냐. 끝을 보여드릴까요? 제가 실제 제 고객분 사례인데 이름 가렸습니다. 보십시오. 주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빠졌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그 중에 한 개는 제가 추천드렸던 펀드고요. 나머지 5개가 본인이 직접 투자하시는 주식입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5% 제가 추천드린 거 11.75% 플러스 수익이 났어요. 유일하게 본인이 무시했었던 펀드 그거 수익 나겠어요? 그거에서 재미나 보겠어요? 라고 했었는데 걔가 수익 났고요. 나머진 다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샀으니까 계속 기다리고 보유하면 나중엔 오르지 않겠느냐? 이 종목이요. 계속 바뀌어요. 죄송합니다만 이 주인 아마 본인은 알 겁니다. 누구 건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지 마시라고. 하지 마시라고. 잘 돼도 문제입니다. 제시 리버모 보세요. 잘 돼도 문제예요. 실제로 저랑 정말 친한 분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며칠 사이에 그냥 하신 지가 그냥 2달 되셨어요. 2달 됐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1,200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2달 만에 20% 수익 낸 거지 않습니까? 잘했죠. 너무 잘했죠. 1년 동안 은행 넣어봤자 뭐 2%도 받기 힘든데 그런 시대에 2개월 만에 20% 수익을 받다 너무 잘했죠. 근데 이분이 한마디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딱,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 사람? 어떻게 말리지? 제가 그 걱정을 했는데, 뭐라고 그 사람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제 좀 더 넣어야겠어. 나 적금 이제 그거 아직 만기 안 됐는데, 그냥 깨려고. 그 적금 해봐야 뭐 되겠어? 주식이 드신대요. 큰일이죠. 주식은요, 9번 잘 먹고 한 번 망하면 끝입니다. 99번 잘 먹고 한 번 망하면 끝이고요. 999번 잘 먹고 한 번 망하면 끝이에요. 그게 주식이에요. 주식을 해서 성공하겠다라는 것은 홀짝 게임을 해서 친구들이랑 우리 홀짝 너 접어봐 내가 짝홀 맞출게 이거 하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100번 해놨는데 100번 다 맞추겠어.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옛날에 그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이작 뉴턴이라고 아시죠? 사가 떨어지는 거 그거 만유인력 법칙 그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원래는
조폐공사의 은행장, 지금으로 치면 그냥 한국은행의 은행장이었어요. 엄청난 금융 엘리트였습니다. 엄청난 금융 엘리트이자 천재 과학자예요. 물리학자였어요. 근데 지금으로 치면 한국은행장 총재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결국은 주식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 사람이 주식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경기를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용어를 모르겠습니까? 시장을 읽는 힘이 없었겠습니까? 차트를 분석을 할지 모르겠습니까? 이평선이 뭔지를 모르겠습니까? 뭘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다 아는데 다 알아도 안 되는 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물론 주식을 할 때 잘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딱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욕심을 안 바래요. 큰 욕심이 없어요. 그냥 1년 동안 해가지고 그냥 한 5% 먹지 뭐, 한 10% 먹지 뭐, 이 마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특징이 트레이드 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투자자의 입장으로 가요. 그게 주식했을 때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주변에 주식해가지고 불편한 일들 겪으신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절대 주식은 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함부로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주식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건 너무 바람직하지만 그 참여를 우리가 개별 종목으로 참여하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들이 개미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면 박살나기 때문에 좀 개미도 먹고 살게 해주려고 수많은 금융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맞는 금융상품이 어떤 건지 좀 찾아보시고 공부해서 본인께서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욕심 없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